여러분, 세상이 바꿔지니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변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 인정하십니까? 예, 변화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변하면 어쩐다고 했어요? 변하면 너무 조용하게 이렇게 쳐다보죠. 저 도서관도 아니고 그냥 우리 소통 제대로 해봅시다. 변하면 옛날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변하면 죽는다고. 지금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장님들 앞에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앞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하는데 뒤에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습관이에요? 그 습관 바꿔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습관이 들어있느냐면요, 이 앞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자리는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앉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앞자리 안 돼요. 네? 여러분 사장님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도 앞자리를 앉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나는 많이 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앞자리는 위험하다.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앞자리를 앉고 뒤로 가고, 머리가 아주 좋은 놈은 맨 뒤에도 안 앉고 적당하게 뒤에 앉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동안에 습관적으로 맨 뒷자리도 위험할 수 있다. 네? 앞자리가 비면 뒤에서 두 번째까지 일어서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중간 자리, 안전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모두가 앞자리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모두가 앞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앞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하고 뒤도 다르지 않습니까? 뒤에 사장님들은 지금 대답을 안 해주시고 있잖아요. 저는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앞에 계신 사장님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느냐? 앞자리도 안전할 수 있구나. 뭐가 바꿔지면, 강사가 바꿔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리더가 바꿔지면, 사장님이 바꿔지면 얼마든지 직원도 변할 수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앞자리는 안전 보장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계신 사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뒤에 사장님들도 그냥 끄덕끄덕 해주시고 대답해 주시면요, 오늘 안전하게 웬만하면 질문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네. 여러분, 웬만하면 이게 오프라인 강의잖아요. 오프라인 강의는 좀 웃고 해야지 무섭게 쳐다보면서 우리가 뭐 지금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말이 또 많아지고 쉬는 시간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 강의의 가장 큰 단점이 말이 많다는 겁니다. 말 많게 생겼죠? 말 많은 놈들의 특징이 PPT 자료를 안 봅니다. 여러분, 말하기 힘들어야 자료를 보는 것이지 할 말이 많은데 저걸 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그냥 알았다고 해주세요. 자, 우리 합시다. 자, 끄덕끄덕 알았다고. 예.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드신다면 진짜 감성 리더는 끄덕끄덕 할 줄 아는 리더입니다. 직원들 앞에서 웬만하면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면 됩니다. 김대리 그랬어? 잘했네? 이게 감성 리더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리더십 책을 수없이 많이 보고 리더십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라도 옮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그냥 웃으시면서 끄덕끄덕. 마음에 들면 네 말 맞아. 마음이 안 들면 너는 그러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제정신 아니네? 여러분 그냥 끄덕끄덕 해주세요. 우리 사장님들 집에서 남편하고 아니 또 사모님하고 사실 때 마음이 항상 들던가요? 아니요. 왜 그렇게 크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여자와 마음에 안 드는 남자가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남자와 여자가 살기가 쉽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요, 영국에서 지금 총리가 바꿔지고 있잖아요. 그 영국 총리 지금 앞으로 그 선거에 의해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유력한 후보 하나가 나이가 55세 남자인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분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뭐냐면 아주 나이 어린 동거녀하고 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시끄럽게 싸웠는데 여기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인지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걸 경찰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가져올 뻔했어요.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영국의 총리가 되겠다고 하는 55세 남자가 자기 화를 못 참아가지고 소리내가지고 소리쳐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첫 번째 부인이 아니다. 나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 맘대로 소리쳐가지고 여러분 한 부인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앞에서 정말 미안한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이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 당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혼한 적이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20년 사는 게 힘들어요. 20년 사는 게 10년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0년 살면 요즘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미 기적을 이룬 놈입니다. 30년 살면 신의 경지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는 기술. 여러분 고대 철학자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의 세네카가 사는 것이 내 일이요 기술이라고. 여러분 사는 것은 일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 이 사는 거, 이 중요한,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편안하면 비즈니스도 쉬워집니다. 가정을 편안하게 꾸릴 수 있는 삶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간단한 기술이 그냥 끄덕끄덕. 난 이걸 몰랐거든요. 저는 제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흔들었거든요. 왜 흔들었느냐면 내 아내가 잘못된 말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입니다.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나는 내 아내가 무조건 잘못된 말을 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았지 그 여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했더라고요. 전부 지 입장에서는 맞는 말을 해요. 나는 그래서 그 맞는 말 하는 그 여자한테 내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고치라고 그게 아니라고 바꾸라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아니면 누가 바꾸냐고. 여러분 내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옆집 남자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강한 책임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놈의 특징이요 아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이에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밖에 나가서 저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여보 그게 아니라고 바꾸라고. 나는 그럼 제 아내가 고마워서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바꾸겠다고 난 이럴 줄 알았고. 그런데 제 아내가 조용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나 바꾸라고. 너나 바꾸라고. 여러분 요즘 세상 보세요. 전부 지 마음대로 지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고. 그럼 저쪽에서 너나 바꾸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 간에 여러분 고객과 사이에 만약에 서로 흔든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요거 하나만 연습했으면 좋겠다. 돌아가셔서 그냥 요거만 연습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젊었을 때 제 강의가 녹음돼가지고 좀 팔린 저기가 있었는데 옛날 녹음 테이프 막 있었잖아요. 강의 녹음 테이프. 그 제목 자체가 끄덕끄덕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가면 끄덕끄덕 하면 저를 떠올려요. 제가 그래가지고 끄덕끄덕 성공학을 여러분 강의했고 그쪽에 대해서 관심 있는 놈이 집에서 끄덕끄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마음에 안 들어. 끄덕끄덕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터득한 기술이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속으로 너는 그러냐? 여러분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너는 그러냐? 그래도 마음에 안 들 때는 저 여자 제정신 아니네? 이랬더니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 때는 너 미쳤구나? 여러분 그랬더니 내 마음이 편안해.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요. 너의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상대한테 맞추기 위해서 내 마음을 꽉 잡아맨다면 내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할 때마다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네가 제정신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끝날 때까지 끄덕끄덕만 하면 강의도 편안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살 때부터 도리도리 하면서 흔들었습니다. 흔들기 투성입니다. 지 맘에 안 들면 흔듭니다. 김 과장 그게 아니잖아 흔듭니다. 고객한테도 고객님 아닌데요? 이렇게 흔드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만 고객 만족이지 말만 직원 만족이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집에서부터 오늘 그럼 여러분 돌아가시면 집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모님한테 웬만하면 끄덕끄덕 무슨 얘기해도 그냥 끄덕끄덕 남편한테도 끄덕끄덕 그럼 상대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또 대답 않고 조용히 쳐다보시네요. 상대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앞에서 강의하면 조용히 듣다 가신 게 습관이지만 저는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여기는 오프라인이잖아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직접 행동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소통을 통해서 뭔가 하나 땡치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힘드시겠지만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자꾸 대답도 해달라 그리고 끄덕끄덕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한 번은 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2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 가서 또 3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고객한테 한 번 더 하면 4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끄덕끄덕 또 고객한테 끄덕끄덕 직원한테 끄덕끄덕 여러분 나중에 습관이 되면 이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지금 변화 얘기 나와가지고 말이 이렇게 길어졌다는 것은 오늘 빨리 끝나기 어렵죠. 자, 옛날에는 변하면 어쩐다고요? 지금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옛날에 변하면 죽는다고 했던 그 시절에도 놀랍게도 공자님은 변화라고 그랬거든요. 인간은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배움이라고 있습니다. 배움.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변화한다.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바꿔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변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적응을 하고 적응해야 생존하고 생존해야 성장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자, 아무튼 변화를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어디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우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배움에 대한 모델이 요즘 유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7020 모델이에요. 702010 모델. 702010 모델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70%는 일하는 과정에서 배운다. 70%는 사는 과정에서 배운다. 자, 20%는 어디에서 배우느냐? 인간관계에서 배운다. 나머지 10%를 공식 교육에서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배우고 살면서 배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일하면서 배우고 살면서 배우겠습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뭘 해야 돼요?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육이라고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업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게 교육이라고 의식하면은요 여러분 더 노력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의식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봅시다. 맥도날드 아시죠? 맥도날드를 모르시는 분 이렇게 많아요? 맥도날드 아시죠? 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리더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진짜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미국인 교수가 한국에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대답을 안 한다. 몰라서 안 하려고 쉽게 물었다. 그래도 안 해서 더 쉽게 물었다. 그랬더니 뒤에서 한 놈이 손을 들고 지금 장난해요? 알고 보니까 다 알더라.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조사를 해봤어. 10년 동안. 나름대로 10년 동안 관찰을 해봤더니 누가 대답을 안 하느냐? 여자가 남자보다 대답을 더 잘해. 남자가 안 하더라. 남자 중에서 나이가 먹으면 더 안 하더라. 높은 사람은 더 안 하더라. 딱 보면 안다. 누가 높은 놈인지. 대답하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미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21세기에 대답하지 않은 조직은 미래가 없다. 대답하지 않은 리더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부하직원이 부르면 대답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윗사람한테 불렀을 때 대답 안 해주면 마음속으로 존경했어요? 아 권위적이시구나. 여러분 존경했습니까? 아니면 욕했습니까? 여러분 사모님 부를 때 대답 안 해가지고 얻어탄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에서 파고가 여성적으로 쏠려요? 남성적으로 쏠려요? 아 일반적으로 남성적으로 쏠려요? 여성적으로 쏠려요? 이 대답도 또 안 해요? 남성적으로 쏠려요? 네. 나는 대구에 와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요즘은 파워가 여성적으로 쏠린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공짝이 맞아야 하는 것까지 하겠습니까? 공짝 일반적으로 여성적으로 쏠린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혼한 남자들이 힘이 들어서 만든 협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전국 남편협회다. 오죽하면 남편들이 협회를 만들었겠습니까? 여자 사장님들 남편한테 잘해주세요. 오죽하면 협회를 만들었겠어요? 그 남편협회에서 만든 남편원장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딱 한마디입니다. 아내가 부르면 즉시 대답해라. 여러분 여자가 아침에 밥 차려놓고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가지고 아침부터 밥만 먹어야 되는데 욕까지 같이 먹는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놈은 밥 먹으러 갔다가 욕만 먹고 출근합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거 하나 자체가 리더십입니다. 이거 하나가 여러분 감성 리더십입니다. 아내가 부를 때 아무리 잠이 와도 지금 잠이 덜 깼어도 얘 여보 아니 밥을 차리고 있는 여자도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고객이 그러면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고 버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공공기관에 갔다가 공공기관 서비스 받으러 갔다가 여러분 대답 안 해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마음속으로 감동받아요? 아 서비스가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니까? 대답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이 부를 때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물론 윗사람이 부를 때 아랫사람도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부르면 대답해야 됩니다. 요게 변화입니다. 세상이 부르면 대답.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 사장님들 사고하면서 세상이 변하는데 변화할래? 물어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래 변하겠어? 이게 대답입니다. 그런데 변화할래? 그러니까 나 잘 나가는데 뭘 변해? 죽을 때까지 안 변해? 여러분 이거 대답 아직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몸도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너 괜찮냐?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끔 피곤하실 때 있죠? 좀 피곤이 옛날하고 다를 때 있죠? 그 몸이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괜찮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버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 드시고 막 담배 많이 피고 이러면 몸이 좀 안 좋을 때 있죠?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큰일 났네? 지금 몸이 나한테 묻고 있네? 담배 끊어야겠네? 술 좀 줄여야겠네? 이게 대답입니다. 그런데 술, 담배 끊지도 않고 몸이 자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먹고 죽은 놈이 때가도 좋다고 끝까지 먹다가
여러분 어려운 걸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대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바꾸시면요, 저는 대답하는 것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 같은 데는요, 대학 교육도 묻고 대답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강요를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즐겁게 재밌게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진지하게 할까요? 즐겁게 하면 됩니다. 즐겁게 할까요? 네. 그럼 보시다시피 제 눈이 좀 즐겁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때요? 좀 졸리게 생겼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졸리다고 물어봐요. 어떤 놈은 피곤하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안 졸리다.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안 피곤하다. 그래도 물어봐요. 피곤하면 쉬었다 하시라. 여러분, 나는 그 뒤로 알았습니다. 아, 이 눈이 피곤하게 생겼구나. 졸리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강의할 때 이 피곤한 눈을 가지고, 졸리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대로 진지하게 강의를 하면 다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 대구에 있는 모 병원에 와가지고 간부들 강의를 갔는데요. 그 먼저 강의를 하고 계신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셨더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그런데 PPT 자료를 딱 펴놓고 하는데 불을 딱 껐어, 불을. 아, 의사 선생님들이 코까지 고라. 이게 한국의 최고의 명사를 불러가지고 하는 강의입니까?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아, 이런 강의 필요 없구나. 여러분, 자료 놓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뒤에서 3분의 1이 아, 나 놀랐어요. 코까지 보시더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코 골고 주무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을 함부로 해도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보험을 들고, 괜찮습니까? 좀 말을 심하게 해도? 그럼 안 된다. 조심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분 계시면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그럼 제가 여러분 주무시는데 지장 없도록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즐겁게 할까요? 네. 여러분 즐겁게 하다 보면 말을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말 실수하는 걸 가지고 줄을 그어서 따지면 이놈처럼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놈이 없습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워요? 말 가지고 싸워. 말 가지고 줄을 꺼가지고 네가 이럴 수 있냐고. 별것도 아닌 건데. 그런데 말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말을 듣는 사람은 그걸 의식을 가지고 개념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여러분 상대가 혹시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무의식적으로 했구나. 나한테 대드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 말에 줄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여러분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자. 그 삶의 기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술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공자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자님이 배움이라고 했는데 배움에는 70, 10, 20, 10 모델이 있다. 70은 바로 여러분 일하면서 배운다. 살면서 배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해야 된다. 그래서 사례를 들기 위해서 맥도날드 아느냐? 물어봤더니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냥 안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대답 안 해가지고 막 일이 커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큰 싸움이, 부부 사이에 중대한 문제로 큰 싸움이 일어나는가요? 부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말꼬리 잡아가지고 여러분 일이 커질 때가 많아요. 앞으로 맥도날드 안다고 하면 그냥 안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몰라도 안다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맥도날드 아세요? 예 하는 순간 쫓아가서 맥도날드가 누구냐고 뭐냐고 이런 물어보는 2차 질문 안 합니다. 자, 이 맥도날드를 만든 사람은 원래 맥도날드 형제예요. 딕 맥도날드하고 모리스 맥도날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를 만들어가지고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원래 세일즈맨 출신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이걸 사버렸어요. 그래서 맥도날드의 창시자는 우리한테 알려지기는 레이 크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레이 크록이 물론 처음에 미국이죠. 미국에 있는 전 맥도날드를 향해서 외쳤던 것이 여러분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과 훈련이에요. 교육, 훈련. 여러분 맥도날드 판매하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맥도날드를 판매하는데 교육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적인 체인이 되고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레이 크록이 맥도날드 직원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냐? 매개 직원으로서, 맥도날드의 직원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인 게 있다. 그게 뭐냐? 유니폼을 갈아입는 순간 당신들은 훈련자가 된다. 여러분 훈련자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일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가 훈련이라니까. 여러분 직원들이 일하는 것 자체를 훈련으로 생각하면 왜 우리 훈련하죠? 왜 훈련해요? 잘하려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여러분 놔두면 안 되니까 잘하려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훈련을 시간을 따로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훈련이다. 여러분 일을 훈련으로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맥도날드 직원이 서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까다로운 고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까다로운 고객이 까다롭게 행동했을 때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 해먹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더러워서 못 해먹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데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관이 세? 교관이 센 거예요. 지금 고객이 누구예요? 교관. 이렇게 제가 혼자 다 앞에 계신 사장님 보세요.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꼭 하시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앞에 계신 분들은 본능적으로 강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앞자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원들 반드시 앞자리에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도 반드시 앞자리에 함께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물론 모두가 앞자리지만요. 그래서 앞자리 마인드를 강조했던 대표적인 경영자가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들어보셨죠? 또 이거 대답 안 하십니다. 그냥 들어봤다고 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들어봤다고 하는 순간 위험해지니까 지금 말을 못 하잖아요. 예? 누구냐고 물어볼까 봐서 다시 말합니다. 2차 질문 없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여러분 교세라 그룹의 창업자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이나모리 가즈오가요. 여러분 교세라 그룹의 창업자고 잘 일본 항공을 살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경영의 신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에 경영의 신이 둘이 있어요.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죽은 신이고요. 살아있는 신이 지금 이나모리 가즈오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여러분 우장춘 박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우장춘 박사. 이렇게 학생 박사가 있잖아. 지금 대답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나라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의 넷째 사위거든요. 일본인이지만. 그래서 우리하고도 책임감 있는데 그분이 늘 강조한 게 뭐냐? 앞자리 마인드. 그분이 교세라 그룹 세라믹 회사잖아요. 지금은 여러 군데로 이제 진출을 했지만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자기처럼 새로 시작하는 분들, 특히 벤처기업을 육성할 목표로 벤처인들을 육성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세이야 듀쿠라고 학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짜로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오사카에다가 맨 먼저 열었던 그 저희 학숙에 참 이상한 놈이 한 놈이 있어요. 항상 맨 먼저 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오는 친구. 젊은 사람 20대인데 20대 초반인데 문을 따고 들어와. 갈 때 맨 나중에 문을 닫고 정리하고 가. 그리고 항상 맨 앞자리 그 자리 이 자리에 앉아. 이 자리에 앉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20대 초중반이면 이 자리에 앉기 위험한 나이거든요. 예? 그런데 먼저 와가지고 문을 열고 와가지고 정리해놓고 나갈 때 맨 나중에 나가고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 앉고. 여러분 이나모리 가즈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이다. 그 뒤로 다른 사람들 지켜봤는데 거의 대부분 특별하게도 잘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앞자리에 앉더라. 나도도 앞자리에 앉더라. 우리 대부분은 앞자리가 무서워서 못 앉거든 본능적으로. 그런데 앞자리에 앉더라. 여러분 전국경제연합에서 이나모리 가져와가지고 교육할 때요 강의한다고 와가지고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분 책 사인 하나 받았습니다. 난 그때 배웠습니다. 앞자리가 언제니까 책이 나오는구나. 옛날에 앞자리 나도 무서워서 못 앉았거든요. 나 내성적이어가지고 누가 혹시 쳐다봐도 무서워했거든요. 여러분 앞자리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자, 교육 훈련은 702010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맥도날드 직원들처럼 훈련 마인드, 현장에서 훈련 마인드, 교육 훈련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교육 훈련 마인드를 가지면 좀 힘들어도 훈련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교관이 세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직원들이나 여러분만 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직원들이 달라지면 여러분 회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관이 세야 된다는 얘기를 맨 먼저 했던 사람은 사실은 소크라테스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부인 이름이 크산티페죠. 크산티페. 그런데 크산티페가 좀 독한 여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요즘 독한 여자들의 표상입니다. 나는 가끔 내 아내가 독한 짓 할 때마다 그래도 크산티페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표현합니다. 이 크산티페가 소크라테스한테 막 물도 바가지로 막 물로 공격도 하고 여러 심한 짓을 했어요. 심한 짓을. 물론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죠. 오래전 일이라 2500년도 넘는 일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봤답니다. 스승님, 선생님, 왜 선생님 같은 분이 저렇게 독한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놈들아, 생각해봐라. 말을 잘 타려면 처음에 사나운 말을 타야 되겠느냐, 순한 말을 타야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순한 말을 타는 놈은 나중에 사나운 말을 타요, 못 타요? 여러분 우리 차 생각해요. 차 옛날에 수동식 요걸로 운전하면 나중에 자동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그런데 순한 자동으로 했던 놈은 나중에 수동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진짜 잘 타려면 처음에 사나운 말을 타야 된다. 그러면 어느 말도 탈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이 여자하고 잘 살면 누구하고 못 살겠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혹시 사모님이 독하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만 잘 살면 어떤 여자하고 못 살겠냐?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훈련 마인드입니다. 사나운 말을 타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나운 여자를 만나가지고 훈련이다 생각하고 살아보시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사나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여자하고 살면 내가 누구하고 못 살겠느냐. 의아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도 살만한 여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혹시 또 이게 퍼져나가면 되겠습니까?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말을 제가 했는데 자 그래서 현장을 고객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훈련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 이게 훈련이라고 의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훈련이라고 일을 하면서 훈련이라고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살면 일이지 않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살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도 살면서 아 이게 교육이다. 회사에서도 일하면서 이게 교육이다. 그래서 성공한 또 대표적인 사람이 GM의 회장이 여자겠습니까? 남자겠습니까? GM 물론 네? 여자. 예,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신 분도 제가 물어본 이유가 여자면 남자면 물어보겠습니까? 아니 내가 남자면 여자냐 남자냐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자동차 대형 자동차 그리고 회장으로서 최초 여자입니다. 메리바라. 그럼 이 메리바라라는 GM 글로벌 회장은 학벌이 좋겠습니까? 보통이겠습니까? 대학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으면 물어보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안 나왔어요. 대학을 고졸이에요. 그것도 생산직이겠습니까? 관리직이겠습니까? 네, 관리직이면 물어보겠어요? 관리직이 아닌 생산직이었어요. 여러분 GM 글로벌 회장이 관리직이 아니라 생산직. 자기 아버지도 생산직 근로자였어요. 생산직 근로자. 고졸 생산직 근로자. 20세 되기 전에 생산직 근로자로 GM에 입사했습니다. GM에 입사해가지고 최종 학력이 GM 내에 있는 기술학교가 있어요. 1년짜리 기술학교.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 출신입니다. 그 뒤로 이런 과정, 뭐 CEO 과정이나 MBA 과정 요걸 밟았는지 요건 모르겠지만 공부를 안 했겠습니까?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기라상 같은 미국의 엘리트들 사이에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GM 글로벌 회장이 됐어요. 그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배운 거예요. 의식한 게 이게 훈련이네? 이게 교육이네? 그래서 실수하면 실수해서 배우고 성공하면 성공해서 배우고 모든 것을 배움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배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남자 사장님들은 교육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네? 누구한테 받으세요? 집사람한테 교육 받으세요? 벌써 마인드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건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집 자체가 교육장소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말만 평생 교육 하지 여러분 집 자체가 교육장소면 여러분 이건 완전한 평생 교육입니다. 집과 회사와 공장이 모두가 삼위일체로 여러분 교육장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교육장소다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교육받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 사모님이 교육을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면 가끔 부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때 여자는 남자를 불러요. 여보 나 좀 보자고 나 좀 보자고 그래서 여자가 막 폭삭꽃처럼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인드를 바꾸면 그건 잔소리가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여자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본능적으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부릅니다. 우리를 잠깐 보자고.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이 불러요. 나이 먹을수록. 여러분 그럼 사모님이 부르면 따라갈 때 교육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잔소리라고 투덜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면 내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여자를 못 바꾼대야지. 여자를 바꿀 자신이 없으면 내가 바꾸면 됩니다. 따라 들어가면서 교육이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교육이네? 여러분 모든 걸 교육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가면서 누구하고 부딪혀도 아니면 차 사고가 나도 교육이네? 실수해서 배운 거예요. 요렇게 했더니 차가 사고 나구나.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수해서 배우면 최고의 교육입니다. 단지 실수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게 바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수해서 배우고 좀 나아지고 또 실수하고 또 배우고 여러분 이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모님은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자인 사모님은 절대로 틀린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한테 술을 더 드시라고 하던가요? 네? 몸 관리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술 좀 줄이고 몸 관리하라고 늘 좋은 말을 하던가요? 여러분은 집에서 유일한 교육자는 사모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술 드시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들어갈 때 옆집 여자가 쫓아나와가지고 아저씨 오늘 왜 또 술 먹었냐고 이렇게 여러분 교육합니까? 혼자 사는 남자들은
교육받지 않습니다. 교육을 안 받으니까 혼자 사는 남자들이 힘들어요. 교육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 교육을 오래 받고 싶으세요? 빨리 끝내고 싶으세요? 빨리 끝내려면 교육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태도가. 여러분, 태도가 힘입니다. 태도가 힘. 이걸 태도력이라고 말해요. 제가 아직 가장 강조하는 게 태도력이. 인간이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모님이 술 좀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알았다고. 줄이겠다고. 그냥 줄이겠다고 하지 말고 고맙다고. 그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장님들 하실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요? 내일 술을 또 먹어야 될 때 어쩌냐 이 말이지. 네? 우리는 그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또 마실 수 있으면 할 수 없이 마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사모님한테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여자한테 거짓말 했지 않느냐고 따지는데 여러분 그런 거짓말 정도는 괜찮습니까? 다른 거짓말을 안 해야지 그 거짓말이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술 좀 줄이라고 잔소리했던 그 여자가 내일은 더 술을 먹어도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말도 안 되는 여자가 어느 순간 놀라운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 살아본다면 모릅니다.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남자도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한결같지가 않거든요. 마음이라는 게. 이 마음 속에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몇 가지나 있어요? 네? 저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5만 가지요? 5만 가지. 오늘 그만 학습하셔도 됩니다. 이제 하산할 때가 됐어. 이 정도면 5만 가지 생각을 한대. 우리 마음 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5만 가지 생각이 있다. 이거 누가 밝혔어요? 저 사장님 밝혔잖아요. 미국의 헬름스테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13년간 연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5 내지 6만 가지 생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연구 안 하고도 우리 할머니도 알아서 5만 가지 한다. 5만 가지.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해요. 헬름스테드 박사가 사람이 하루에 생각을 5만 내지 6만 가지 한다 할 때 이건 지식이에요. 그 사람은 13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실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심리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 했는지 몰라요. 우리 할머니 누가 했는지 몰라. 누가 했는지 몰라.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한 5만 가지 이상이 되구나.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여러분 우리까지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누가 이걸 가지고 증명했느냐? 그럼 우리 대답 못합니다. 그냥 어떤 걸 우리가 삶으로서 증명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세대를 수천 세대를 거쳐오면서 살면서 우리는 이걸 증명한 거예요. 이걸 지식이라 부르지 않고 지혜라고. 지혜.